오늘은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막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꼭 기억하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행복한 건강관리사입니다. 그럼 다 같이 시작해 볼까요?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막는 방법. 첫 번째, 관리의 시작점으로 본인이 무릎 관절염 몇 단계인지 꼭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별로 심하지 않은 1단계부터 아주 극심한 4단계까지 총 4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무릎 관절염이 진행되는 동안 무릎 연골은 점점 닳아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줄기세포라던가 미세천 공술 등의 연골을 부분적으로 일부 재생시키는 방법들이 현재 개발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닳아버린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기 때문에 한번 연골이 닳아버리면 다시 회복하는 게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연골이 더 빨리 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관리의 시작점으로 본인이 현재 무릎 관절염 몇 단계인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다 닳아 없어진 4단계가 되어도 휴식 시에도 지속적인 통증이 있고 여러 비수술적 치료를 받아봐도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은 본인의 관절염이 4단계로 진행되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나의 무릎 상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주치의가 한 명 정해져 있으면 좋습니다. 세 번째,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비수술적인 주사 치료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주사 치료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보통 뼈주사라고도 불리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았는데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당장은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역할을 하지만 자주 맞으면 관절을 약하게 하고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 속도가 빨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가능한 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요즘은 몸에 해롭지 않고 내성도 없으면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주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골 주사나 프롤로 주사, DNA 주사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건강보험이 되는 치료도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사용하시면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막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 관절염이 진행을 늦추기 위해 꾸준하게 관리해줄 주치의가 정해져 있으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주사 치료가 좋을지에 대해서 주치의와 잘 협의해서 맞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막으려면 반드시 무릎 주변의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분들이 적절한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면 무릎 주변의 근력이 강화되고 무릎 관절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무릎 연골이 영양분을 더 잘 공급받게 되고 오히려 연골이 덜 닳게 되고 더 튼튼해집니다. 따라서 허벅지 앞쪽 근육이나 허벅지 뒤쪽 근육과 같은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릎 관절염에 좋은 운동으로 실내 자전거와 걷기 운동을 많이 추천하는데요. 어떤 운동이든 환자에게 다 맞는 운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실내 자전거나 걷기 운동을 해 보다가 통증이 있을 때는 이 운동들을 하지 마시고 주치의와 잘 상의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좋은 운동을 추천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무릎에 안 좋은 생활 습관을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무릎에 안 좋은 대표적인 생활 습관이 바로 쪼그려 앉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관절 수술 비율이 남자에 비해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한국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 비해 쪼그려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입니다. 쪼그려 앉는 것은 무릎에 아주 무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능하면 방바닥에 양반다리 하고 앉는 것을 피하고 의자에 앉아서 좌식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가끔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면 무릎이 붓고 물이 찰 수 있습니다. 이때 무릎에 물이 많이 차면 그 물을 빼주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 무릎에 심하게 물이 차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관절염이 아주 심하면 무릎에 물이 차고 붓기도 합니다. 이때 무릎에 물이 많이 차면 관절이 잘 굽혀지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무릎 근력이 계속 약해지고 관절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에 물이 많이 차게 되면 그때는 물을 빼주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무릎에 찬물을 빼고 연골 주사 등을 맞을 때는 반드시 감염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이 빠져나올 때 외부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게끔 해주는 장치인 3웨이를 사용하여 감염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체중이 많이 나가는 환자분들은 무릎 건강을 위해 체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은 부하를 받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간다면 체중을 줄이는 것이 무릎 관절염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살을 빼시라고 말씀드리면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작정 굶어서 근육이 빠져서 체중이 주는 것은 체중 감량을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식사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무릎 근력을 키우는 운동 등을 병행해서 근육량을 늘려가면서 체중을 줄이는 게 가능하다면 체중 감량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살을 뺐는데 근육만 빠질 것 같으면 차라리 체중 감량을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럼 근육을 키우고 무릎 건강에 좋은 식단을 알아볼까요? 무릎 관절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단은 주로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거나 관절 구성 성분을 보충해주는 음식들로 채우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기 몇 가지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추천해드립니다. 1.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관절의 염증과 통증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멸치에는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도 풍부하고요. 2. 녹색 채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는 비타민 K가 풍부해요.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튼튼한 뼈는 관절을 잘 지지해 주는 데 도움이 되겠죠. 방울 양배추도 비타민 K가 많아서 관절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3.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 채소. 오렌지, 키위, 딸기, 붉은 피망, 케일 등. 비타민 C가 많은 음식들은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줘요. 콜라겐은 연골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라 충분한 비타민 C 섭취는 연골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 우유,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이나 멸치, 버섯 등은 칼슘과 비타민 D의 좋은 공급원이에요. 이 영양소들은 뼈를 튼튼하게 해서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데 중요합니다. 5. 견과류. 땅콩,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오메가3 지방산도 일부 함유하고 있어요. 마그네슘은 연골 보호에 도움이 되는 히알루론산 흡수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으니 적당량만 드시게 좋겠죠. 6. 녹차.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과 폴리페놀 같은 성분들은 연골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뜻한 녹차 한 잔으로 마음도 편안하게 관절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7.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 족발, 닭발 등에 콜라겐이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음식으로 섭취한 콜라겐이 관절 연골로 직접 가는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핵심이 콜라겐 흡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식단에 골고루 포함시키려고 노력시면 무릎 관절 건강 관리에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반대로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음식이나 습관, 흡연, 과도한 음주, 커피 등은 줄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물론 식단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병원에서 꾸준히 진료받으면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시면 건강에도 관절에도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무릎 관절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지인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건강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